시장 고민 깊어지는 토요일 아침 이 시간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주식 시장 바라봐야 할 텐데요.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 저희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한 주 동안 봤을 때는 밀렸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 가운데 상승률로 보았을 때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C랩입니다. C랩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50% 넘게 오르면서요. 시장에서 이번 주 거의 대상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화승 RNA입니다. 이 종목 역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고점 부분을 높이면서 끝났네요. 이어서 유신도 무시할 수가 없는 큰 상승세를 자랑했습니다. 36.33%가량 일주 동안 상승 흐름 이어졌고요. 한미글로벌이 금요일장에 있어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 꼬리를 했네요. 17,900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으로 장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중앙에너비스도 시세가 나왔는데요. 화요일장에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가 구간에서 종목 등락 이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 모두 이번 주는 시장이 그래도 되돌림이 좀 나왔기 때문일까요? 일주일 변동률을 보건대 30% 넘는 종목들이 이 5위권을 차지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죠. 이번 주는 그렇게 잘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유효했던 기대감이 새롭게 마주하게 된 이 잭슨홀 미팅의 내용과 함께 다시 희석되는 건 아닌지 없어지는 건 아닌지 이 우려가 굉장히 크실 겁니다.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머니왕 일부 다채롭게 준비했고요. 시장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더 깊어졌을 거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화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머리 싸매고 고민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적의 솔루션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임강민 위원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시 10분경 시작을 하는데요. 자,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최악의 에너지난.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굉장히 방향성 잡기가 여러분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토요일 맞이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긴급 비상 무료 방송 챙겨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강민 위원과 먼저 머니왕 1부 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강빈 위원과 시장 이야기부터 빠르게 좀 나눠볼게요. 오늘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은 11시 보셨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장 보셨을 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코멘트도 좀 궁금해지고 인사와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선물이 한 4%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말에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시는 그 종목들 지금 시장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연말까지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0.5%냐 0.75%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힌트는 주지 않았죠. 하지만
금리 인상의 폭을 더 한번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소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바로 9월 달입니다. 뭐 100bp까지 1%까지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금리를 올리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금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자 비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와 일말의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꾸 핵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핵을 쳐야죠. 핵을 치면, 핵을 취하면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금리 인상의 핵심은 통화량이 줄어드는 구간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줄어들 때 금리는 인상이 되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구간대 금리는 인하됩니다. 즉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긴축이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해야겠습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때, 물가가 상승할 때 그때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이익률을 갖출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하고 그래서 단타를 치고 뭐 순간순간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구간은 새로운 경제 상황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미국은 강달러에 아주 많은 양의 통화를 전 세계에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가 나오면서 통화량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저조했죠. 그리고 유럽도 긴축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응축해 왔는데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물가가 폭등하고 미국에서도 물가가 폭등하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5%를 넘기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현상이 지난 10년간은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패턴대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시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잘 갔었던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시장에서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왜냐? 금리 인상의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월요일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쌍바닥을 현재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 달에 외바닥을 찍은 시장이 어느 구간대 가서 당연히 바닥을 그리겠죠. 자, 월요일 시장은 우선은 개파락이 예상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8월 23일에 저점을 깨고 시가가 시작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3일, 8월 24일 2,400포인트 수준에서 형성했던 시가를 개파락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고 2,400포인트 위에서 시가가 형성된다면 그래도 이 부근대에서 바닥을 다지려고 하겠죠. 이탈은 저는 나올 가능성은 작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쌍바닥을 그리는 과정이니 이전에 큰 폭의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보다는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초가 예상되는 것이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강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되돌림이 확실히 월요일 사이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점으로 제시해 주신 게 8월 23일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지수는 방향성 점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로 시장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무방 주제와도 일맥상통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지금 비상인 것 같은 게 뭐 유럽에서는 겨울에 난방을 19도까지밖에 뭐 틀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라든지 자동 문 닫힘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든지 에너지가 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그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야겠죠. 그렇죠. 에너지 관련된 부분. 네. 전 세계 핵심 키워드고요.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방향성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특히 이번 주 시장에서 저는 두 가지가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는데 크게는 에너지죠. 자, 근데 그 전에 또 작게는 우리 네옴시티나 애플카 관련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제가
금요일 날 임과 함께해서 다스코라는 기업, 또 히림,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여의도 클래스였죠. 목요일 날 애플카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한번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 화승 RN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승 RNA 애플카 이슈가 있는데 왜 애플카가 그러면 지금 가느냐?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또 나타나는 것에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화승 RNA 보시게 되면 8월 25일 거래가 터졌죠. 자, 거래가 500억 정도 터지면서 다시 거의 1년 만에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공약주로 금요일 공약주로서 말씀드렸죠. 장중에 2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거래가 터졌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이 빠지게 되면 한 차례 더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 큰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화승 RNA를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5,700원대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5,700원대가 넘게 되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에너지 대란이 매우 심각합니다. 유럽은 현재 이 천연가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어오지 않기로 했죠. 대신 미국의 천연가스를 현재 유럽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비즈니스를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들의 셰일가스를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죠. 미국은 14년도, 15년도 셰일가스 혁명이 있고 나서 자원 순수입국에서 자원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천연가스를 어디다가 팔아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유럽 시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인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에너지의 변모 과정을 보시게 되면 고체로 된 석탄을 사용했었죠. 자, 그리고 액체로 된 이 석유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기체로 된 천연가스가 마지막으로 인류의 보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현재 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를 도대체 누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연가스는 15달러를 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9달러가 넘었죠. 자, 천연가스가 올라갈 때 또 함께 올라가는 게 폴리실리콘인데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앞으로 유럽은 어떤 에너지 정책을 써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SMR을 도입하는데 또한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풍력과 태양광 쪽에 집중 투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죠. 자, 또한 중국에서 1,300조짜리 경기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80조가 태양광, 풍력 쪽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패턴을, 이 힘을, 이 트렌드를 여러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태양광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태양광은 단순히 하나의 테마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기후 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보다는 경제적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많은 양의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이죠. 통화량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이 가운데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리는 물가와 관계가 없고요. 통화량의 정해진 값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될 때 금리는 인하가 돼야 되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될 때 금리는 인상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미래는 통화량이 늘어나겠습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겠습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돈이 귀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기름 가격이 그렇게 높고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높아요. 에너지가 높아도 어쨌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급자족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급자족의 에너지가 뭐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가 더욱더 인류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당연히 그와 관련된 종목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 종목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그만한 이유가 있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야, 팔지 말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갱신되지 않습니까? 저런 구간대에서 파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6만 원대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7만 원대, 8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모든 태양광 기업들이 그렇게 오를 겁니다. 자, 또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어제 미국장이 폭락했지만 미국의 폴리실리콘, 지금 중국 기업으로서 상장되어 있는 다초뉴 에너지는 10% 넘게 장중에 급등했었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태양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폴리실리콘 품귀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OCI가 각종으로 공매도 상황에 처했고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OCI는 매우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양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게 될 텐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전망치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이야기가 퍼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한 리포트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터지면서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태양광 기업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류 보편적으로 역행할 수 없는 노선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신재생 쪽이다. 더불어서 지금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본다 한다면 이슈에 있어서 여러분은 계속 추적하시면서 관련 흐름들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장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이런 방향성 체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도 그 힘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다음 주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안 그래도 고민이 되는데 더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코너로 함께 이어가 보죠.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종목 고민이 참 많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한국카본. 한국카본이요. 네, 네, 매수가와 한국카본은 기준은요? 15,700원에 15%. 15,700원에 15%. 시청자님 그러면 15,700원에 최근 구간에 들어가신 거겠네요. 네네, 최근 구간에 들어갔어요. 혹시 이렇게 추세가 좀 오름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시고 들어가신 거죠? 네, 기대하고. 네. 쭉쭉. 조선 기자재로 예. 계속 이제 방송에서 말하고 저도 네.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한 뉴스도 많이 5% 나왔고. 더 내려가면 한 5% 정도 더 사면 어떤가. 조금만 더 사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추가 방향성 임광빈 위원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증권방송 많이 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냥 어찌고 틀다 보면은 자주 보는 셈이에요. 자주 보시구나.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많이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사실 때 그냥 무턱대고 전문가가 추천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매수해 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화면을 볼게요. 한국카본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신고가를 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또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시면서 15,500원이 넘는 이 가격대에서도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 시장이 우선은 하락하는 가운데 역사상 신고가죠. 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한국카본 왜 오릅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네네. 네. 조선 기자재로. 조선기자재.
또 예, 어떤 거요? 앞으로 전망이 핵심. 좋다고. 예, 조선기자재 어떤 쪽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LNG. LNG 선과 관련된 거예요. LNG가 뭐냐면 천연가스거든요. 네, 자, 네, 최근에 네.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네.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LNG 쪽에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게 한국카본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 전망성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18,000원 이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월요일 시장이 빠져서 한 14,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해결 네. 잘 되셨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성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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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또 고민 있을 때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카본 풀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어떤 종목 빠르게 살펴볼까요? 저 LX 홀딩스요. 아, 네, 매수가 궁금해지네요. 8,600원요. 8,600원의 비중은요? 100%예요. 예, 오, 시원시원하신 성격이실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100%를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신? 아니요, 한 번이 아니고 저 인적 분할하고 지금까지 계속 투자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8,600원 매수 단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도 좋고 예. 그리고 뭐 자회사들도 괜찮고 한데 외국인과 수급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예, 네, 이유를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위원님, 네네. 어떤 방향으로 보십니까? 자, 어떤 홀딩스가 음. 있잖아요. 자, 일단 시그너님, 이 회사가 지주회사다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예, 네. 자,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뭐냐? 머리가 되는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아요. 실체가 있지 않아요. 사업회사는 실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주회사의 매출과 지주회사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오냐?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의 배당금이죠. 그게 바로 어떤 홀딩스, 뭐뭐 홀딩스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지주회사들은 영업이익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매출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 사업회사가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 지주회사가 잘 가는 기업들이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잘 가는데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은 왜 못 간다는 말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도 주가가 80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왜 못 갈까요? 이게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아쉬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LX홀딩스 분명히 좋은 기업 맞습니다. 자회사도 좋은 기업이고 LG그룹, LG그룹 관련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주회사를 매수하시기보다는 사업회사, 특히나 LX홀딩스 밑에서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게 바라보시는 사업군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회사에 직접 투자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고 정배열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물론 중장기 종목으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약세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신규 상장 이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종목들이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0% 비중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시장이 아직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지주회사는 분명히 대세 상승장 때 잘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아직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비중을 지금은 좀 덜어내셨다가 나중에 시장이 돌려질 때 다시 진입하시던지 사업회사 쪽으로 방향성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예. 예,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예, 어떤 부분일까요? 왜 주식 명언 중에 뭐, 꽃이 필 때랑 과실을 맺을 때,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왜 꽃이 필 때, 뭐, 과실을 맺을 때, 이런 말 있잖아요.
과실을 과실을 맺을 때, 맺을 때? 예, 꽃이 네. 필 때. 꽃이 필 때, 예. 네. 꽃을 필 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때 매도하라고 하던데요. 과실을 맺을 때 매도를 하라라는 말이 있다. 아, 이렇게 과실을 예, 과실을 꽃이 맺을 필 때 때. 매도하라는 말이 있다? 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실장님 혹시 꽃이 필 때 매도하지 말고 과실을 맺을 때 매도하라는 말이 있다. 혹시 이 얘기일까요? 뭐 좀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아, 주식 어디선가 이제 격언처럼 네.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긴 한데 위원님 매도 철학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그럼. 매도요. 네. 네, 매도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서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열정도 많으신 것 같아서요. 꼭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쵸. 갑자기 뭐 이해가 안 되는 멘트들이 많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함 열어볼까요? 가온칩스입니다. 아, 이 종목도 참 기대감이 반짝했다가 최근 좀 떨어져서 보도록 할게요. 27,386원, 비중 15%입니다. 27,386원이라는 소리는 추가 매수를 많이 좀 단행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떻게 일단 할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27,300원대면 이 라인인데요. 자, 이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누구나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만한 자리죠. 바닥처럼 보이는 자리인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근데 신규 상장주들이 주는 착각적인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차트가 신뢰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상장 이후 180거래일은 지나야 합니다. 현재 59거래일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68거래일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구간대 매수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자리죠. 네, 28,000원입니다. 신규 상장주 저점 이탈하면 바닥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2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조금은 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 자체가 또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게 될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임광민 위원의 종목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한 주 동안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이 종목이 화요일장에 한번 뛰어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그 고점단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들어 올려졌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왜 갈까요? 왜 갈까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2차전이 다시 지금 시작이 됐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미국은 4조 원대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무방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터질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런 묶음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너비스 있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쪽에는 SH에너지화학, 그리고 GSE,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S&T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있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기억나시죠? 8월 23일 제가 10시 40분 임과 함께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렸고 이날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 현재 이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구간대 머무르고 있을까요? 자, 이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 주식이 3거래일간 올랐죠. 화요일 날 주식시장은 하락했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시장이 하락할 때 상한가를 갔고 시장이 상승을 하니 중앙에너비스는 조정을 받았죠. 여러분, 미국 시장이 대략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제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다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에너비스는 분명히 하락장 때 잘 가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과 유가 관련주들이 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시나 이 종목을 3만 원 이상대에서 현재 매수하셔서 최근에 고생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28,000원대, 3만 원 밑에서 구간대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까지 갈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내면 저는 3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SE,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유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지난 2월 달 대시세를 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활개를 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들 테마군입니다. 단기성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결로서 또 다른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S에너지도 바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종목도 사실 저희 좋은 타점 공략이 들어가서 50% 가깝게 최고가 수익률도 봤던 바 있고 최근 구간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이슈 동일하게 품고 있잖아요, 위원님. 네, 태양광이 뜨거웠다가 6월 달, 7월 달 때 조정받았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태양광이 쉬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태양광 쪽에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태양광 종목들 고점 돌파가 났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에너지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비단 S에너지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S에너지도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하나솔루션도 있고 네, 하나솔루션 자, 잠시만요. 네,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신성 ENG도 있고 자, 이 종목들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5월 달, 6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자, S에너지도 보십시오. 5월 달, 6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점을 넘겼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사상 신고가입니다. 역사상 최고 신고가고요. 신성 ENG 또한 5월, 6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점을 넘겼습니다. 자, S에너지도 다시 한 번 더 8월 26일 고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모든 태양광 기업들은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양광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테마다. 이게 아니에요.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주도 섹터가 된 것입니다. 테마는 한번 시장에서 뜨거웠다가 나중에 죽어요. 하지만 주도주는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모든 태양광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즉 상승 파동의 첫 번째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해도 되는 게 모든 태양광과 풍력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뭐 신재생 이쪽으로 다시 한번 힘이 응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같은 결로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것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또 괜찮을까 이 고민입니다. 위원님 어디 쪽으로 기회를 보고 계십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 때 선제적 조건은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통화량이 줄어들 때 왜 성장주가 약하나? 성장주는 언제나 풍부한 유동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야 되고요. 유동성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관련주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별히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매출과 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가 잘 가는 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동안 또 강조드렸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지금도 매수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원전과 그리고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엮여있는 BH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 원전도 엮여있고 신재생도 엮여있고 특히나 그 안에서 LNG 쪽으로도 엮여있죠.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BHI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이 눌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8,000원 가격대, 7,000원 가격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17년도 그리고 18년도, 21년도까지 해서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 가격대가 어디냐? 바로 8,000원대입니다. 8,000원대만 가면 이 종목은 밀렸어요. 8,000원대까지 갔다가 뭐 5,000원까지 밀리고 1,000원대까지도 밀렸었죠. 그 종목이 6년 만에 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죠.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주가가 새롭게 레벨업을 한 것입니다. 밑에 차트를 지워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BHI라는 종목은 8,000원, 9,000원대가 기준 라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목요일 날 여의도 클래스에서 AS를 해드리면서 10,000원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10,000원대를 뛰어넘었죠. 만약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이 종목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9,000원과 8,000원 후반대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기업은 다시 10,000원대를 넘기면서 이런 종목들 놀라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의 차트는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보자라는 관점에서 BHI 살펴주셨고 이 종목도 굉장히 끼감한 다재다능한 재료를 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랠리 기대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잠시 정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위원님과 어떤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지 무료 방송 통해서 어떤 내용 확인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이제 무료 방송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확실히 금리 인상의 원인, 아까 핵을 쳐라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원인이 되는 게 결국 뭐 물가 파이터,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매파적 파워 입장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빠지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에너지이지 않겠냐라는 네. 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집중 조명 유효하겠네요. 제가 올해 들어서부터 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를 강조드리고 있고 에너지보다 더 큰 상승률이 나왔던 섹터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부터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강조를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에너지 대란이 나온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 유가 파동 때, 석유 파동 때 그 패턴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고요. 미국의 물가가 얼마 전에 9%를 넘었죠. 물론 한 달 전에 이번 달 발표했었던 물가 수치가 뭐 8.8%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두 자릿대를 볼 가능성이 높을 만큼 에너지 쪽에서 특히나 영향이 물가 쪽으로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구간, 물가 상승을 막을 수가 없고 특히나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푸틴이 그런 말을 했죠. 겨울이 됐었을 때 유럽의 가스 가격이 6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15달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을 나중에 썼을 때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크게 하려면 사실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통화량이 줄어들기 위해선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될 텐데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면서 미국의 더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을 때 상대적으로 유럽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럽의 유로화 강세 디플레이션보다 더 큰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유럽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난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최고 에너지 기업들을 통해서 최고 수익률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고 에너지 수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무방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회를 잘 잡아보자. 에너지 쪽에 있어서 여러분도 에너지 충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 11시 10분부터 펼쳐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시장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좋은 종목 위원과 함께 앞으로 시장 또 방향성 예측해 보면서 좋은 종목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면은 일단 큰 시장 관점 하에서 종목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타이밍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시간도 함께 해보죠.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이 또 펼쳐집니다. 무료 방송 기회가 열려 있는데 주제를 보니까 세비캠이 무시무시하게 잘 갔잖아요. 추석 전에 대형 승부주 잡을 수 있는 기회 아직 열려져 있습니다. 추석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잠시 후 또 무료 방송의 기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빠르게 시장 이야기 나눠야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참 어떡하지? 네. 이 네 글자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저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공기가 너무 청명하죠. 이제 가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오늘 여의도공원 한바퀴 새벽에 또 돌았습니다만은 한바퀴? 네. 날씨는 좋은데 시장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밤사이에 또 미국 증시가 크게 내려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걱정이 많으셨던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 해법을 위해서 오늘 또 나와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 바로 좀 나눠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떡하지? 야, 월요일 어떡하냐? 이런 멘트가 바로 나오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장을 보건대. 왜냐면 같은 이슈로 조금 움직임 방향성을 같이 하니까요. 위원님, 네. 일단 이번 주 정리를 그래도 해봐야겠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7월 달, 그 6월 말 7월 초 네. 그 어려운 구간에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기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조정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나스닥이 많이 내렸으니까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스닥이요. 6월 그냥 7월 초 저점 대비해서 25% 올랐어요. 거의 쉼없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과열 구간에서는 꼭 그걸 시키는 어떤 이벤트, 이슈가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많이 내렸을 때는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 상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시간에 이제 황금 100점 전략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그래야 시장을 먼저 남보다 꿰뚫어 보고 수인할 수 있다. 그걸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조정 성격은 뭐냐? 자, 뭐 잘 아시죠? 파월 의장이 이제는 뭐 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게 또 뭐냐면은 결국 잭슨 미팅도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 25% 올랐으니까 이제 한번 하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 A, 반등 B, 그다음에 하락 C 파동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C 파동 어디까지냐? 가보세요. 이번에 상승했던 폭의 2분의 1 정도 되돌림을 주면 대략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 이평선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시장 굉장히 지금 뭐 좀 패닉이 오고 있지만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주가는 선 반영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 가만 보세요. 하락 10파동 완성하고 이번에 6월 말부터 그러니까 7월 초부터죠. 올랐던 게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당연히 월요일날 좀 내리겠죠.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12% 올랐어요. 쉼없이 올랐죠. 그러면서 하락 A, 반등 B, C 파동에 와 있다. 대략 2,400포인트가 1차 지지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스닥이 저는 무엇보다 코스닥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17% 올랐어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소위 말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힘들어하셨습니까? 이때가 기회였단 말이에요.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지금 매수 기회라고 가장 역설한 건 그렇게 제가 참 총대를 맸는데 그때는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과일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락 10파동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좀 매크로하게 보게 되면 자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하락 A, 반등 B, 10파동이 언제까지 전개됐죠? 7월 초까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까지 상승 1파, 지금 구간은 조정 2파예요.
이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빨간색 부분은 이게 과일 구간이라는 걸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대략 이번 상승의 2분의 정도 되돌림을 준다면 대략 770포인트, 780포인트 이 정도에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월요일도 어차피 지금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세 기조를 회수하는 그런 흐름이냐. 아직도 인플레, 유가 가지고 많이들 여러분들 좀 말씀 많이 들으시죠? 유가? 저는 120달러에서 80달러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계속 못 갈 겁니다. 유가 때문에 지금 파월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할 때 단편적인 지식, 어떤 단편적인 논리, 거기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 유가를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아, 금리 카드가 있다.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가도 내년부터는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장은 좀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사실 저 30년 넘게 주식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모시는데도 꽤 오래됩니다. 근데 개인 트레이더분께서 여러분들 주가 지수하고 여러분들 계좌하고 그렇게 상관관계가 심했나요? 많았나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남보다 먼저 간파하고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돈, 종목을 보는 돈 똑같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장의 특징은 뭐냐? 소위 말해서 성장주가 간다는 거예요. 자, 성장주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가 있죠. 네.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거의가 다 구경지주가 없단 말이에요. 다 신규 상장주죠. 이게 시장 패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세빛캠이라든가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재활용을 보셔야 된다. 진짜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여러분께 맨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 노스볼트라든가 유미코어 다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세를 냈고 또 에너지에서는 하나솔루션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관련주도 내용이 알토란을 잡으셔야 돼요. OCI와 하나솔루션 비교했을 때 하나솔루션은 OCI보다 배 이상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따 후술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GS라든가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이제 예측을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 번 한 번의 흔들림의 타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1차 지지 라인도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근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다음 주는 그러면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은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겠죠. 예, 이제 아까도 좀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네. 저는 이번 이제 9월달 이제를 위한 지금 조정 호흡 조정이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 9월달을 위한 호흡 조절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1년에 큰 기회는 두세 번 꼭 오거든요. 예? 3월달 잠깐 좋았고 제가 7월달 그렇게 여러분께 매수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얼마나 공포스러울 때도 두 번째 기회로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잭슨홀 미팅도 끝났어요. 주가가 좀 급락 나왔어요. 한 번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7월 달 초 그런 것들을 반추해 보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9월을 위한 호흡 조절이면 좀 우리가 롱턴을 봤을 때는 월요일, 화요일 날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면 담는 전략 그다음에 또 종목을 들고 있으다면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은 꼭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조언 드리고 싶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걸 노릴 것이냐. 역시 낙폭 성장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만 보시면 인플레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게 어떤 걸까요? 소위 말해서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떠냐면 기업들이 이제 자꾸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결국 주가라는 것은 뭘로 상승하는 거죠? 실적과 성장성, 펀더멘털로 상승하는 건데 그것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럼 뭘 찾을까요? 시장은 앞으로 캐시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세빛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그런 것들 오르는 게 바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는 이제 뭐냐면은 지수가 조정 나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틈새 시장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꼭지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위원님께서 제대로 좀 정리해 주셨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 여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낙폭과대 성장주에 있어서의 관심 열어놔 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보면서 시장 상황 바라볼 수 있도록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참 시장 상황 상관없이 결국에는 종목 수익으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려운 거. 제가 지난주에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금 100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네. 맨날 뭐 넘버 1, 뭐 넘버 5 하면 야 도대체 제가 좋은 정보 저희가 위원 무슨 말하는 거야 어드바이저가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콕콕 찍어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너무 우리 시청자분께서 반응이 좋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말이에요. 무방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황금 100점 전략의 진가를 아셨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황금 100점 전략은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와 함께 지난주 방송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보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식이 어렵게 하지 맙시다. 쉽게 합시다.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희망 고문, 그런 것들을 과감히 탈피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또 다 자기만의 노하우를 꼭 정립하십시오. 그게 저만의 노하우가 정립된 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입니다. 황금 100점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PPT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식할 때 어렵게 하지 마시자고요. 딱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회비용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바로 100점 매매라는 겁니다. 100점 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내용있는 종목들 저점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 뭐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의 핵심 3요소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살짝 하나만 더 가미하십시오. 변동평 지표가 바로 스타캐스틱입니다. 그거에다가 또 그레벨 법칙을 서로 가미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한번 준비한 자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단 여기에서 기본 원리를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그램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지난번에 간략히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쉬워요. 주가는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주가를 치고 올라갈 때 그다음에 이게 3번 같은 경우 신뢰도가 굉장히 너무 좋은데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주가가 튕기적 위로 올라갈 때 그다음에 이격의 괴리가 굉장히 클 때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달 그때 황금 100점 전략에 막 포착되는 종목들이 수십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공포스러웠죠. 바로 이런 가격의 괴리 때 이 황금 100점 전략에 포착되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 보통 당일에서 5일 내.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많이 힘드시죠? 어느 세월에 뭐 몇백 프로 그냥 희망 고문에서 들고 갈 겁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아픈 계좌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빨리빨리 단기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저점에 잡아도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5 내지 20% 상승하는 그런 확률이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등조 추적이 아닌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 지금 하나하나 차트만 얼른 넘어갈게요.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 잡았어도 주가는 빠른 승부를 가져가죠. 이게 좀 황금 100점 전략의 특징이거든요. 이것도 일수염 양봉, 아랫꼬리 음봉, 그다음에 이런 거 황금 100점 전략은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 양봉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나한테 계좌 수익을 내려면 저점이 잡아야죠. 이것도 일수염 음봉, 아랫꼬리 음봉 맞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양음 패턴 이런 패턴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에서 이것도 한 4일 만에 100% 상승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도 상승한 다음에 눌리면서 양양 음이잖아요. 상한가 뽑으면서 6일 만에 52% 상승했어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5에서 아래 쌍둥이 패턴이라든가 또는 5에서 아래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런 패턴들은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우리 다음에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십시다 라고 했고, 한번 샘표를 보시죠. 그 전에 샘표 같은 거 바로 상한가 뽑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런 것도 5일하고 10일 사이에 도지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음봉 5개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다 증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남들이 안 볼 때 이런 데서 내어 있는 종목들을 찾게 되면 이것도 한 12일 만에 160% 멋지게 상승했죠. 네. 또 하나 상한가 다음에 음선을 노리라. 이제 이런 패턴들은 한 2-3달에 하나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잡으면 그야말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지난 시간에 너무 반응도 좋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학습을 해드렸네요.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이론을 배우면 사실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시장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타점에서 들어갔었어야 했구나라고 하는 그 실전적인 부분, 종목과 함께 연결시켜서 더 공부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바로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번 주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 주 그래도 주반으로 갈수록 또 시세도 나와주는 종목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위원님은 또 그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라는 포인트 하에 오늘 또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볼게요. 어떤 식으로 잡으셨고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지. 네. 저는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주식 3대 천왕으로 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셨잖아요. 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죠. 50명이 좀 넘는 훌륭하신 어드바이저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저를 하는 게 뭐냐면 30년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는 뭐 그냥 오래 실전했다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제 이론은 정립되어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우리 개인투자들 여러분처럼 아픈 계좌를 다 경험한 그런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드바이저인데 주식에서 간단합니다. 제가 3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가 뉴스 나온 것들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개인투자들 불나방 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 뉴스 나면 야, 저거 좋은 거 뭐야? 내가 못 잡은 바보같이 쫓아다니십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 있는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포착하고 그때 매수하고 남들이 흥분할 때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견 어떤 분들이 이거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물론 주식 자체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황금 맥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에서 100%는 1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80-90%에 마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초이스를 하실 건가요? 계속 희망 고문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냥 막연한 이상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 많이 좋아지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학습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증명하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풍원 정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무릎을 친 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꼭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종목이 바로 풍월 정밀입니다. 월요일 날에요. 장 끝나고 나서 상한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풍원 정밀이 유일하게 상한가 같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풍원 정밀입니다. 풍원 정밀은 황금 맥절면서 마디마디 포착이 됐는데 바로 이게 월요일 날 자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뭐 그냥 갭 상승해서 멋지게 상한가까지 왔죠. 내용을 아셔야죠. FMM에서 국내 여러분들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1위고 이제 매스 프로덕션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4분기부터. 이런 것도 일본 계속 일본 DF가 하던 것을 90% 유지하던 것을 걔들이 시장 지배를 갔던 것을 풍원 정밀이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봐서 하나솔루션 자회사 이런 거 합니다만은 FM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죠. 하여튼 멋지게 21%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수화학이 있습니다. 맥점 자리 이번 주 안 좋았죠. 자, 이수화학 양음양 캔들. 그죠? 이것도 이제 결국 2차 전지
그걸 모멘터로 하는데 이것도 18%나 상승했습니다. 다 우량한 종목들 시가총액 또 5,000원 넘고 PR이 8배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특히 직장 다니시거나 매매가 이렇게 스캘퍼가 아니신 분들, 그다음에 투자액이 많던 직들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가요? 풍원정밀, 이수학 다 기업 내용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소 얘기가 서서히 나오죠. 네. 정부에서 TFTV 보시고 근데 정부 정책보다 앞서서 포착되는 게 뭐냐면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아까 음봉 5개 보셨죠? 예. 이거 음봉 5개예요. 그들은 절대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음봉 5개에서 포착돼서 살짝 음수 하나 더 주고 16%짜리 상승했거든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한국 BNC가 있는데 한국 BNC는 뭐 코로나 관련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쌍둥이 패턴 아까 보셨죠? 쌍둥이 패턴 그래도 11% 정도 상승이 나왔고 아마 코로나 관련주에서 이 종목이 그래도 좀 좋은 시세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주 걸출한 단기 수익 종목이 있는데 바로 S에너지가 되겠습니다. S에너지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음선 5개를 노려라. 이따 제가 또 이따 기법 말씀드렸지만 보통 음선을 노리셔야 되거든요. 음선 5개에서 21선, 예, 이평선 딱 찍고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36%나 걸출한 이번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드렸다.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이 이론뿐만이 아니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예, 실전 매매가 콕콕 맞아 들어가죠. 예,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음선에서 어떻게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그 용기, 뭐 이건 비단 대담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연간의 그런 노하우, 집약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판단 지표들이 이 밖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심화 시간 준비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큰 수익률 냈던 종목들. 결국에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냥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한번 학습해보고요. 또 적용해보고요. 또 토요일 이 시간마다 공부해보고요. 또 한 주 동안 적용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장님처럼 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봐주고 계시는 조은정 의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의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 나가는 게 이거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위 5%가 이 바닥에서 수익 내고 그렇죠. 참 안타깝게도 95% 분들은 돈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저도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한때는 오늘 테마주 방송 나오면 그 따라가야 돼. 내가 안 사면 나 좀 소요되는 것 같아. 그게 약간 유행이니까 나도 유행이니까. 뒤처지고 싶지 않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따 나 무방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장종 무방 같은 데 가서 많이 올라오면 나를 막 유혹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하기도 막 그런 데 몰려다니시고 이게 쏠림 현상이거든요. 근데 주식이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방송이지만 진짜 꽃길이 있는데 대부분 개인투자들이 가시밭길을 찾아가서 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극복한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인데 아까 이번 주만 살짝 맛보기로 보셨죠. 이제 지금부터는 심층 학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켓도 벗었어요.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는 비법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이 구간에서 내가 저 종목을 혼자 매매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뉴스 따라서 매매하면 손이 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진짜 내가 그동안 그런 매매를 하셨다라면 그러면서 계좌가 안 좋으셨다라면 야 저기서 매매하니까 수익이 나네? 라는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HFR입니다. 최근에 이제 5G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HFR을 포착할 때 황금 100점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부터 여러분께 5G에서 대장은 HFR입니다. 뭐 KMW 그런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왜 해외 향이고 그러니까 5G를 볼 때는 미국이라든가 인도 그런 데 큰 시장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는 그 한계가 있어요. 5G를 간다고 해도 그냥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하는 게 뭘까요? AT&T, 버라이즌 이런 데 하는 게 바로 HFR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보다 앞서서 저점에 포착하자. 자, 그러면 내용은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맥점을 봐야죠. 우리가 주식할 때 꼭 명심할 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들어가는 희망고문? 그럼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수익 많이 나셨나요? 96,000원대 1조 8천억을 매수하셨죠. 그분들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식에서 우리가 결국 주식 자체는 위험자산이고 수익을 많이 내면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점 매수가 답이겠죠. 황금 100점 전략에 포착한 게 여기예요. 이때 주가가 내렸으니까 5G 얘기 1도 안 나옵니다. 황금 100점 전략 제가 내용 말씀드리니까 올라오면서 60% 올랐죠? 자, 보세요. 음선 3개를 들여오고 강세 잉태형. 이 또 한 번 양양 패턴에서 60% 대장이죠? 지금 아직 시세 꺾이지 않았죠? 바로 HFR이 그 대표적인 예고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제 KPF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음봉 5개를 누르시라. 손 안 나가죠? 두더지 땅굴 파로 내려가는 것 같죠? 그런데 뭐예요? 기업 내용을 아셔야죠. KPF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선박 케이블도 되지만 또 파스너라는 그런 구조물 연결하는 거 있고 또 여러분들 모르셨죠? 자회사가 로봇을 해요. 로봇, 베어링, 예? 그런 감속기.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평균 수면 시간 하루 4시간, 5시간입니다. 황금 100점 전략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100점 전략은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둑에서 넘겨야 되고 넘어야 되고 용비어 책가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헤매서 고토고 여름 하느니.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뜻이거든요. 그럼 주가는 뭐냐? 펀더멘털이 돼야 돼요.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은 안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 번 됐다가 그 시세 추정에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십니까? 그럼 제가 이제 기업 내용도 됐죠? 이것도 아까 우리 이화선생님께서 저에서 웃으시는데 이게 음성 5개잖아요.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용 알으니까. 내용을 모른다면 진짜 테마주 잡주 같으면 두더지 땅굴 팔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완전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죠. 이때도 10% 올랐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맥점이 어디냐? 양양음. 이평선 모여져 있습니다. 자,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그램벨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죠? 주가가 이평선이 밀집해서 주가가 딱 이평선을 튕기져 나갈 때 그걸 노리시라고 그랬죠. 맞나 틀리나 보세요. 캔들로 봤을 때 어때요? 양양음이죠. 이평선 밀집이죠. 속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내용되죠? 이것도 상한가 뽑으면서 이것도 제가 다 무방에서 예고했던 종목들이에요. 54%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됐습니다.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GSE입니다. GSE, 머니투데이에서 이건 족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침 방송에서 제가 목요일마다 위클리로 뭐 가끔 이제 3대 천원 특집도 했지만 여러분께 GSE를 최저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340%예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래돼서 이것을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마디마디 황금 100점 전략에 포착했고 그래 지난 건 차치하고 최근 거를 보시게 되면 보세요. 아까 제가 5일선 아래 양압력 패턴 노리셔야 된다고 그랬죠. 많이 내렸죠. 예, 이때 매수해서 지금 55% 정도나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 쭉 제가 시리즈 나갈게요. 뭐 삼행 이해 시리즈인데 시간상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S 윈드가 있습니다. CS 윈드를 보시게 되면 CS 베어링을 하나 볼게요. 그 똑같은 거니까 CS 베어링을 보시게 되면 자,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제가 토요일 방송에 나와서 에너지 관련주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경고음을 드렸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한 템포 쉬었다 가시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때는 긴가민가 했죠. 왜? 유가 올랐죠. 계속 거기가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귀 마사지가 됐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셨던 15,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죠.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회비용. 제가 드린 말씀 바로 그거예요. 이때 매수하시고 마음고생하신 분이 수익이 많이 날까? 그리고 이제 근근히 아직도 본전도 못 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럴 때 매수 완전 과매도 구간에서 박앤세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때부터 57%. 그러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때 매수하시고 고생하신 분들하고 한 7, 80% 계좌 수익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솔루션을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OCI 차트는 안 띄울게요. 하나솔루션하고 OCI를 비교해 봅시다. 일단 기업 펀더멘털부터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OCI는요. 폴리실리콘이에요. 그래서 뭐 군사에도 공장이 있고 그런데 그 안 돼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뭐 코스트 때문에. 문제는 폴리실리콘은요. 이미 중국에서 우리는 그때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태양광 좋아요. 그것을 어느 쪽으로 썼냐면은 다 태양광 설치하고 원천 기술 그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배분 그쪽으로 정책을 밀었어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중국 업체들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OCI가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OCI는 폴리실리콘에서 똑같은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라도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하나케미칼 뭐가 있죠? 이미 탄탄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죠. 실적이 되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에서 미국 회사 인수했죠. 그리고 또 태양광에서 수직 계열이에요.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파, 쉘 모듈까지. 거기에다가 앞으로 차세대 태양광에서 자꾸 이제 발전해야 돼. 열 효율 때문에. 그거 이제 탑콘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온전히 미국 법원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게 이 회사란 말이에요. 주가는 정확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59%까지 올라갔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았는데 이때 이거 똑같아요. 이때 매수하시는 분하고 이 저점에서 매수 수익률 차이는 천양지차가 될 겁니다. 하여튼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제 또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양지사 맥점이었죠? 이것도 음선 3개에서 좀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왔고 또 여기 결정적인 양음량 패턴. 이때도 한 53%나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에브리봇이 있습니다. 참 에브리봇도 이제 이게 결국 청소기 뭐죠? 에브리봇 인공 청소기인가요? 아니 AI 청소기죠. 네. 인공지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양양음 이평수 밀집에서 아까 보셨죠? 그래빌 법칙 3번 되게 쉬워요. 황금 백점처럼 남바브 급등이 나오고 이것도 58% 정도 상승했다. 뭐 무증오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술적 분석 먼저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 말씀드렸죠. 양양에서 포착되고 이평수 밀집인데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제가 의심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거 우리 실제로 공략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엊그제 뭐 임상 중단을 한다고 역시 저희 예측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대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대명 에너지. 참 기가 막히죠. 굉장히 심플하죠. 상상되면 눌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양선 다음에 역전대 망치 양선 다음에 도지 하루 살짝 쉬더니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51%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강 IR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낙폭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요,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개인투자분들은 보통 어느 때 손이 나가요? 많이 올랐을 때. 근데 이렇게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조강 IR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뭔가요? 예, 원전하고 조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특수 밸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한 45%나. 이게 최고인가요? 45%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 멋지게 또 상한가까지 뽑은 게 한 종목이 있습니다. HYTC. 자, 이것도 뭐냐면 HYTC는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장비 쪽에서 뭐 하나기술이라든가 엠플러스 이런 거 상당히 시세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양양음 그 유명한 어떻습니까? 여기서 창조 상한가 보면 이틀 동안 63% 올랐거든요. 이게 신규 상장주 다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신규 상장주도 잘 고르면요.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 고놓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따 무방에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래 나노텍이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이거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그 리튬 염호가 있어요. 리튬 염호.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포스코케만 투자했죠. 거기에다가 수소나 리튬 분말 가공을 공급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45%. 이게 또 황금 백점 전략 이때 한번 또 똑같죠. 양양한 패트 역전된 방치 45%의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에이스 들어가서 걸출한 수익을 드렸습니다. 2주 연속 홈런 종목이 나왔습니다. 범한 표시일입니다. 범한 표시일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때 이것도 역전된 방치 음선에서 이평수 밑집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가지고 60%나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단기 꼭지예요. 하여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60%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 고문에 늘 갇혀 있을 때 진짜 수익 내서는 그런 그 분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걸출한 우리 또 무방 타일도 있지만 세비캠입니다. 세비캠도 똑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결국 폐배터리에서 이제 우리가 재활용 업체를 봐야 된다. 이거 이렇게 내렸을 때 잡아가지고 상한가 이렇게 104%나 상승했습니다. 이제 공략주는 뭐냐? 똑같습니다. HYTC 이거 이제 쌍둥이 패턴 만들고 또 다음 주도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들고 나올 거예요. 자세한 전략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들 그리고 AS 그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종목도 공개가 됐는데요. HYTC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 하네요. 무료 방송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잠시 후에 추석 전 우리 또 충분한 큰 풍성한 기회 얻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수익은 증명되셨죠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굉장히 기분 좋고 여러분께 감사드리는데요. 그 여세를 몰아서 지난주 진짜 핫했습니다. 방송에서 놀랄 정도로.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 모실 겁니다. 미국 시장 내렸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투자시장 노리시라고 그랬고 새벽턴 같은 거출한 종목 매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종목은 제가 이따 무방에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특히 그 테마주, 잡주, 희망 부분에 계좌가 힘드신 분들은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또 손실 계좌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무방에 꼭 오셔서 제가 그 성공 투자한 좋은 팁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커피도 쏩니다. 이야, 여러분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이 해보시죠. 추석 전 그 기회 지금부터 잡아야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좋은 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현재 네모 박스 빨간색 보이실 겁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 다음 주에 꼭 확인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